굶어서 빼는 살은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렇게 뺐다가 다시 찌는 살은 지방이 다시 찌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요 현상을 겪으면 겪을수록 지방은 늘고 근육은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식사가 허용된 시간 동안 충분히 아주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고 그 외의 시간은 그 공복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이어트 전문이신 원장님께서 절대 먹지 않는 음식 이런 것도 있나요? 원래 잘 먹는 것보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거르는 것부터 좋은 방법일 수 있죠. 네. 저도 예전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만큼은 정말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시리얼이에요. 요즘에는 뭐 시리얼도 아주 잘 만들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시리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저는 일반적인 시리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시리얼은요, 그냥 시리얼은 설탕 덩어리다 라고 얘기하시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시리얼에는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리얼은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그래도 잘 만들었다는 시리얼을 좀 사다가 제 집에서 먹고서 혈당을 재보고서 또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혈당이 200이 넘어갔어요. 혈당이 70에서 140이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 때나 혈당을 쟀을 때 200이 넘어가면 당뇨 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혈당이 20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일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모르고 지낼 뿐이거든요. 그게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고 또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그런 문제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 시리얼은요, 실제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좀 재밌는 얘기인데 금욕주의자들이 성욕을 떨어뜨리려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뭐 포스트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전신이 금욕주의자들이 만들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했냐면요, 산업혁명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을 그 적은 노동 인건비를 투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먹고 에너지를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찾다 보니까 이 시리얼이 딱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말아줬더니 후루룩 먹고서 또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시리얼이 폭풍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얼을 먹으면 뭐 호랑이 기운, 사자 기운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혈당을 너무 많이 높여요. 그래서 시리얼은요, 실제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먹고 계신데 저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시리얼은 아무리 잘 만든 시리얼도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혈당 수준을 너무나 많이 올려요. 그리고 주로 또 아침에 먹게 되고 하기 때문에 시리얼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자녀분들한테 시리얼 많이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안 먹는 음식은 감자튀김이에요. 감튀. 네, 감튀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던데 세상에서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최악으로 건강하지 않게 먹는 방식이 감자튀김. 맞는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자튀김은요, 감자를 그냥 먹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나쁜 음식이에요. 그래서 감자를 튀기게 되면요, GI 지수, GL 지수라고 해서 혈당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 당지수라는 게 엄청나게 올라가서 우리 몸에 안 좋고, 감자튀김을 튀기는 기름들은 또 대부분 트랜스 지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또 안 좋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당독소가 많은 음식이 굽고 튀긴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표적인 음식이 감자튀김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튀기잖아요. 그냥 생 감자와 튀긴 감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튀겼을 때 감자의 당 독소 수준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자튀김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예전에 방송인 서경석이 나와서 자기가 살쪘던 이유를 밤마다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고 잤더니 살이 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아이스크림에는요, 정제된 탄수화물 외에는, 당 외에는 거의 들어있는 게 없어요. 거의 다 합성 감미료, 착색료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찬 음식을 먹으면 단맛을 좀 덜 느낀다고 해요. 더 많은 당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훨씬 더 당이 높은 음식이고 영양소가 그 안에 있겠어요? 섬유질이 있겠어요? 단백질이 있겠어요? 지방이 있겠어요? 그냥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적극적으로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같이 근데 다 맛있는 것들 덩어리네요. 감자튀김 얘기하시니까 감튀 먹고 싶네요. 최근에 저희 여의도 근처에 그 파이브 가이즈 입점했던데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비만 전문의가 먹지 않는 음식이 엄청나게 쇼츠에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너도 정말 안 먹냐? 막 이렇게 가끔 물어보는데. 먹겠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먹을 때 정말 조심합니다.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한두 개 먹을 수 있지만 정말 안 먹습니다. 이거 뭐 먹는다 해서 법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까다롭게 하시면 이 영상 콘텐츠 만드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원장님도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하신다.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건강식이 알고 보면 건강에 해로운 경우도 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동식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죽을 먹으면 왠지 건강해진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 진짜 아플 때마다 야채죽 먹는데. 아플 때 먹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매일 아침에 나는 죽을 먹는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쉽게 목 넘김이 있는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셔야 돼요. 이걸 유동식이라고 하는데 후루룩 먹고 몇 초 사이에 먹고 이제 출근하고 몇 초 사이에 먹고 또 일하고 이런 생활 습관들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먹는 음식들은 혈당 수준을 그만큼 빨리 올려요. 부드러운 음식들이 유동식이 몸에 들어가면서 위와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보통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이 20분부터 시작해서 식후 1시간 정도의 최고조 1시간에서 1시간 정도의 최고조를 찍게 되는데요. 이렇게 죽을 먹거나 유동식을 먹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리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그냥 최고조의 혈당을 찍게 돼요. 주스류 이런 것들은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일을 갈아서 이렇게 먹는 과일을 즙을 내서 먹는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건강에 과당이 들어가서 지방간을 만들고 고지혈증을 만들고 비만에 이르게 하고 당뇨를 이르게 하는 이렇게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 건강을 챙기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귀찮고 불편하긴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빠르고 편하게 하는 거는 대부분 맞습니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빠르고 편하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쓸데없는 질문이 있는데 아까 천연 치즈가 몸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 스틱으로 아침에 먹어도 좋다 했는데 천연 치즈 저녁에 와인과 먹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다른 치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른 거보단 낫다? 예. 저도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치즈를 잘라놓고 먹습니다. 그리고 무가당 땅콩 버터는 또 몸에 좋다고요. 근데 땅콩 버터는 원래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땅콩 버터 우리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땅콩 버터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근육 만들 때 상당히 많이 써요. 땅콩 버터는요 무가당 땅콩 버터를 또 잘 고르셔야 돼요. 땅콩 버터에다가 당을 첨가해서 또 맛있게 만든 게 많은데 땅콩 버터의 고유한 그 고소한 맛과 그 꾸덕한 맛이 있어요. 꾸덕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무가당 땅콩 버터인데 땅콩에 버터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버터 같은 식감을 갖고 있어서 땅콩 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콩 버터의 장점은 뭐냐면요 엄청난 포만감이에요. 땅콩 버터를 서양 스푼으로 두세 스푼 정도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하루에 허용치가. 근데 서양 스푼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스푼으로 봤을 때 두세 스푼만 드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루에 총량이니까 뭐 아침에는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 먹었다 생각하면요. 점심까지 어마어마한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채울 수 있어요. 땅콩에 있는 지방은 상당히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심혈관계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지방산이고요. 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땅콩 버터에는요 그 갈색 지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좋은 지방이 있어요. 백색 지방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지방이고요. 갈색 지방은 그 해를 끼치는 지방을 태우는 지방이에요. 거기에 땅콩 버터가 일조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땅콩 버터를 드시면은 갈색 지방이 많이 생성이 돼서 백색 지방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순서 이런 것도 살 빠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사 순서가 뭐가 중요해? 결론 아니 들어오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제 스스로 혈당을 재면서 먹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순서는요 채소, 야채를 제일 먼저 먹고요. 두 번째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에 먹고요.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한식으로 따지자면 처음에는 야채, 나물 좀 이제 짜지 않게 만들어서 많이 드신 다음에 두 번째는 고기라든지 생선 이런 것들을 좀 드시고 마지막에
이제 밥과 나머지를 드시면 되는데 한식에서는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힘들죠. 왜냐면 반찬이든 그걸 먹으려면 밥을 한 숟가락 먹어야지 그걸 먹을 수 있는. 우리는 항상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반찬을 먹고 이런 습관에 길들여져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든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밥 말고 이제 서양식으로 먹는 분도 많아졌으니까 만약에 처음에 양식을 먹는다면 샐러드를 먼저 먹고 두 번째는 스테이크를 먹고 마지막에 빵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했더니 혈당 수준이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당연히 인슐린은 적게 나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 순서 지켜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 않지만 하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 한번 지켜봐야겠다 생각을 한번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뭔가 먹는 거를 또 여쭤봤으면 운동도 여쭤봐야죠. 다이어트로 추천한 운동은 뭐고 언제 어떻게 좀 우리가 해야 할까요? 다이어트의 운동은 뭐 운동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식사 후에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어슬렁어슬렁이라도 움직이고 재활용이라도 하고 설거지라도 하다가 한 바퀴 돌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옛날부터 내려온 잘못된 생각이 밥 먹고 뛰지 마라. 밥 먹고 움직이 배 꺼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못 먹고 살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머니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밥 먹고 뛰니까 빨리 꺼진다는 말은 결국은 소화가 잘 된다는 소리예요. 인슐린을 혈당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밥 먹고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혈당이 쫙 올라가는 거를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 혈당이 올라가라고 그냥 고사를 지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주로 저녁에 가장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저녁 식후에는 되도록이면 걸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제 몸에 측정을 하고 제 몸에 부착을 하고 측정을 해봤더니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20분 후부터 혈당이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먹기 시작한 후부터 20분까지요.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흡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빨리 걷고 그럼 식후에 움직이면 배 아파 이런 분들 계신데 과격하게 움직이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어슬렁어슬렁이라는 말을 하는데 식후에 천천히라도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저녁 식후에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저녁 식후에 들어와서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스르륵 잠이 들어요. 행복한 삶이다. 예, 이거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혈당 딱 재보면 200까지 올라가는 걸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저녁 식후에는 되도록이면 걷자. 그런데 그 걷는 게 식사 직후부터 걸으면 좋다. 배가 안 아플 정도라면 천천히 걷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를 좀 높여서 걷는 게 좋고요. 이 강도를 높여서 걸을 때는 이제 배가 안 아플 정도라는 가정하에 강도를 높여서 걸을 때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하지 못하는 정도의 강도로 걷자라는 말을 해요. 헬스클럽 기계, 러닝머신 기계로 따지자면 뭐 5, 6 정도의 속도를 놓고서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숨이 헐떡해야지 맞습니다. 좋은 건가요? 네. 그리고 어떤 운동이든 끝나고 나면 등에 좀 땀이 나고 이렇게 돼야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그 혈당 측정기 비싸요? 안 비쌉니다. 왜냐면 이걸 본인들이 이제 사실 직접 다 그런 걸 느껴야지 맞아요. 이 심각성을 느낄 것 같아서 보통 얼마쯤 하나요? 의사가 아닌 분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혈당 측정기가 한 개 하는데 한 10만 원 좀 넘게 들거든요. 예, 한 개를 붙이면 2주 가거든요. 그게 10만 원 좀 넘게 영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10만 원, 15만 원 사이인데 글루코핏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협업을 좀 몇 번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병원에 오면 저희가 채워드립니다만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셔서 집에서 받아보시고 스스로 측정하게 도와주시고 혈당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리고 혈당이 올라갈 음식들을 다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어플이라 제가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이제 어쨌든 그 식사 후에 움직이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네네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요즘 건강 콘텐츠 만들다 보니까 막 저한테도 이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막 건강 막 뜨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한 달 전 뉴스였는데 이제 지방 가는 사람들이 없애고 싶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없어진데 이게 실험을 한 데이터가 나왔던 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쪽은 하루에 이제 택배를 하시는지 뭔가를 하시는지 15,000보에서 막 2만 보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운동을 안 해도 평상시 일하는 자체가 노동 강도가 꽤 높은 거죠. 그래서 본인은 자연스레 이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이 빠질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분은 지방간은 거의 안 빠졌고 오히려 다른 반대편에 있는 일주일에 2-3번이든 어쨌든 강하게 운동을 하는 분들 이게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 시간이 쌓이면서 이제 그 뭐 10,000보 20,000보를 걷는 거는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어쨌든 그 늘어나는 만큼은 스트레스도 늘어났을 텐데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운동을 자기가 살 빼기 위해서 2주 3주 동안 숨을 헐떡이면서 땀이 날 정도 하니까 오히려
요것도 근데 짧게 하면 안 되고 한 30분 이상을 또 그다음에 3달 이상인가 했을 때 지방간이 빠지는 데이터가 보여주더라.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또 우리가 운동 강도를 또 강하게 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운동 강도를 강하게 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정현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걷기보다 뭐 하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걷기를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걷기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단 오르기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걷기는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지 말자는 거고 걷기를 식사 후에 1시간 뒤에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걸어야 혈당 수준은 좋아진다. 지방간 이런 쪽과는 다르게 혈당 수준은 바로 음식을 먹은 뒤에 걸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라도 회사 주변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오후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는 반드시 재활용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뭐 집안일 도와주시다가 어슬렁 걷다가 좀 많이 걸어서 1시간 정도 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심 먹고 바깥에 산책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네. 여기 거의 나가지를 못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도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살이 좀 잘 빠지는 기초 대사량 자체를 높이는 방법도 있나요?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이 하루에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자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근육량이 적거나 이제 움직임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 기초 대사량이 낮고요. 저 낮아요. 그리고 막 운동하시는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되게 높아요. 자동차로 따지면은 자동차는 이제 기름을 적게 먹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죠. 그런데 사람은 기름을 적게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하고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을 많이 먹는 차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에너지를 태우려고 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첫 번째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근육이 적으시면 기초대사량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려면 결국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슐린이 적정한 시간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이제 좋은 기초대사량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잠을 푹 주무셔야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단백질 섭취도 상당히 중요해요. 단백질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는 노력은 다이어트를 하는 목표, 다이어트를 수행하는 그 과정과 거의 같아요. 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근육량 늘리고 단백질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근데 근력에서 저도 예전에 살을 한 26kg 뺀 적도 있고 식스팩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근력을 늘리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1년에 1, 2kg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건강 콘텐츠를 만들면 근력이 되게 중요하다, 근력을 늘려야 한다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서 유지하는 것만도 대단한 것 같다 생각해요. 실제로 그 마른 비만 환자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체성분 그래프가 이런데 근육이 너무 적습니다. 지방은 많습니다. 근육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데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체성분이 나온 거고, 근육을 늘리는 것은 우리의 지상의 목표지만 절대 쉽게 늘릴 수 없습니다. 또 그만큼의 시간을 노력을 해야 근육을 늘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지방을 2kg 빼는 것보다 근육을 0.5kg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저는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꾸준히 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같이 하시고 그 단백질 잘 드시고 하는 생활 습관들을 더 철저하게 더 지키셔야 돼요. 자, 오늘 원장님 모시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굶지 않고 내장 지방 빼는 법, 이제 핵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굶자라는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굶어서 빼는 살은 결국은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렇게 뺐다가 다시 찌는 살은 지방이 다시 찌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요 현상을 겪으면 겪을수록 지방은 늘고 근육은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내가 하루에 2끼 내지 3끼를 먹는다면 그 시간 동안, 식사가 허용된 시간 동안 충분히 아주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고, 그 외의 시간은
그 공복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살 빼려면 지켜야 할 원칙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신다면요. 건강하게 살 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은 언제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거예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들은요, 빵, 떡, 면, 과자, 그리고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고 또 이것이 지방으로 쌓이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게 현대인들한테 정말 쉽지 않아요. 도초에 깔린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좀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당기시더라도 빵, 떡, 면, 과자 이런 것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 나가고 그 자리를 아주 양질의 단백질과 야채 그리고 좋은 지방 그리고 통곡류, 흰빵 대신에 호밀빵, 통밀빵, 그리고 흰밥 대신에 잡곡밥, 현미밥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이런 탄수화물을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시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늘 그 결심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마 다이어트 목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또 며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고사성을 작심삼일처럼 다시 이제 또 실패하고 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응원 메시지 한번 좀 주신다면요. 다이어트는 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내가 내 체중의 10%를 3 내지 6개월 동안 줄이고 그 줄인 체중을 6개월 이상 유지한다.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날부터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요. 긴 호흡으로 천천히 우리의 체중의 10%를 뺀다. 이 체중을 3 내지 6개월에 빼고 6개월 이상 유지한다. 이 부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굉장히 많은 얘기 해주셨지만 그 다 모두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전 내일부터 변화시키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이제 삶은 계란 꼭 한 개씩이라도 반드시 먹는 거 꼭 한 개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도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지킨다면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헐적 또 12시간 하다가 14시간 하다가 14시간 처음부터 16시간 하면 대부분 실패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거는 반드시 폭식으로 끝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내일부터 삶에 좀 적용하신다면 2024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이어트와 건강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진보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